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가 끝났는데 에필로그 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필로그 삼아서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자잘자잘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디테일까지 살렸어,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짧은 얘기들의 모음이라 금방 휙휙휙 지나갈 거예요.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김준환 교수님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고 불빛을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대고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김준환 교수님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습관은 아니고, 김준환 교수님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가운데 보면은 돋보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빛이 있고, 이게 이제 루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 수술장을 봤을 때 아주 미세한 혈관, 작은 혈관들은 그냥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잘 구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수술을 하긴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런 돋보기가 달린 안경을 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돋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불도 그 내 시야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밝게 자세하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쳐다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랑 이 불빛이 맞는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맞으면은 사진에서처럼 조정해서 엄지손가락에 불빛과 내 시야를 딱 맞춥니다. 이 장면! 제가 처음 보고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렸어 하고 정말 처음 놀랬던 장면인데, 소아 보는 선생님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이 아니라 청진기. 이 청진기를 하고서는 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진기를 바로 아이들한테다 대면은 이 차가운 것 때문에 애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 보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침이나 이런 게 묻어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요새는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손소독제를 쓰는 장면이네요. 드라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눌러가지고서는 바로 쓰고 비비면서 환자 보고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를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응급실 같은 데들도 그렇고, 병원에 보면은 입원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병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한번 쓸 수 있고, 들어가고 나면은 환자들 침대마다도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환자 접촉하기 전에는 항상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 돌면은 손이 남아나질 않아요. 여기 이제 있는 이 튜브, 요 관처럼 된 거를 기관삽관을 했다 그러는데, 숨을 혼자서 쉴 수 없기 때문에 꽂아놓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걸 해놓으면은 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창고로 얼굴에다가 붙여놓는데, 이게 이제 애들은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잘 보면은 이 반창고 아래 뭐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얇은 피부에 자극을 조금 덜 줄 만한 걸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놔요. 이런 디테일까지 살렸어? 하고 좀 놀랐어요. 드라마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어른들은 요게 없고 애들만 요게 이제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기관삽관을 한 애들. 이 안정원 쌤이 여기 가지고 있는 이런 이 G 인형, 청진기에 달려있는 G 인형이라든지 진료실에 있는 인형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창고 고르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아과에서는 정말 큰 무기가 되거든요. 아이들 진료하는 데 있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 안 울게 한다든지, 아이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든지, 이런 목적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창고는 사실 이제 애들이 이거 스티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스티커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가끔 하나씩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디자인을 이렇게 골라봐도 좀 큰 애들은 아는데, 요거를 이제 스티커를 좋아할 만한 나이에 조금 어린 애들은 디자인은 잘 모르고 그냥 알록달록 예쁜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드라마 보면서 제일 처음 오글오글 거렸던 장면, 물론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써요. QOL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 뭔가 저 민기준 교수님의 인상과 표정과 억양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더 어색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오글거렸던 장면. 다시 봐도 좀 공감되고 재밌었던 장면인데, 도지학쌤이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나 당직이라서 절대 못 그만둬 이러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정말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에서 중간에 안은진 쌤이 한번 도망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공의들도 막 너무 힘드니까 진짜 잠수 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근데 도망가고 싶은데 오늘 당직이라서 못 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 디테일을 이제 살려서 이렇게 대사 속에 녹여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농담이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 뭐 사람이 많은 병원, 많은 과 같은 경우에는 당직 설 때 의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지금 뭐 도지학쌤이 있는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아마 당직 설 때 도지학쌤 혼자만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뭔가 일이 터지면은 환자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이제 합쳐져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를 위해서 이성이 누르는 거죠. 드라마 보는 내내 최송화 쌤이랑 김준환 쌤은 밥을 정말 빨리 먹잖아요. 원래 밥을 천천히 먹던 사람들도 병원 와서 일하다 보면 밥을 빨리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밥을 먹는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해요. 특히 이제 눈치 많이 봐야 되는 인턴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차가 좀 올라가면은 요때는 요런 일이 생기고 이 환자들은 이런 이벤트가 생길 거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병원 생활이 그려지니까 요때 밥을 먹으면 되겠네 라고 대강 시간이 좀 나오는데, 인턴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바로 가야 되고 이제 항상 대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밥을 먹어도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을 짬이 나면은 빠르게 밥을 먹거나,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도와주고 있다가 너 밥 먹고 와 그러면은 가서 잠깐 밥을 먹고 오고, 근데 또 위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속편히 세워라 내와라 이러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먹고 돌아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요새는 그래도 많은 병원들이 수술방 옆에서 먹을 수 있게 뭐 도시락을 올려주거나 급식실이 조그맣게 따로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 학생 때 경험인데 학생들은 따로 수술실에 도시락을 올려주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있는 직원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15분을 주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내려가서 밥을 먹고 다시 수술방으로 올라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밥 먹을 시간이 진짜 뭐 한 3분, 4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막 허겁지겁 먹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올라가고, 그냥 이게 너무 귀찮으면은 아예 밥 안 먹고 15분 동안 그냥 쉬다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밥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경외과 인턴쌤이 코일 수술할 거니까 쉐이빙 좀 해줘 했는데 쉐이빙을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밀었던 장면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건데, 수술하는 과에서는 이제 혈관 같은 데나 어디 피부나 이런 데가 끊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이제 꿰매야 되잖아요. 그 꿰매고서는 실을 묶을 때 이런 식으로 실을 묶어줍니다. 이걸 이제 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항상 연습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잘해야, 손에 익어야 빨리빨리 하고 이제 피부나 내장이나 이런 데가 손상되지 않게 딱 알맞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때도 그렇고 인턴 때도 그렇고 시간 나면 요거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수술과 전공이나 수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 정말 손에 익어서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턴쌤의 그 착잡한 신경과 눈치 보이는 것과 할 건 없는데 가만히 놀고 있자니 뭐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장면이었네요. 이 장면은 진짜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요건 이제 동공반사라 그래서 우리 눈동자는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커지고 그 다음에 밝은 데 가면은 좁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눈에다가 딱 불을 비추면은 이렇게 커져 있던 동공이 자연스럽게 수축을 해요. 그래서 좁아져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동공반사라고 하는데, 반사! 이건 아니고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밝은 불이 딱 들어왔는데 동공이 원래 수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동공을 크게 뜨고 있을 거야 하고서는 동공을 확장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지 대체? 하고선 정말 신기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산동제라는 게 있어요. 동공을 넓혀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쓰면은 동공이 계속 넓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반사가 덜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 걸 썼나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저렇게 했다? 눈이 엄청 부셔요 진짜. 그걸 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콘택트 렌즈 그거 딱 끼고 있으면은 반응이 안 나타날 테니까. 우리 귀여운 우주. 그 우주 여기 아래 보면은 다크서클이 살짝 생겨 있어요. 조금 펄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여름이었지만 실제 촬영 시기는 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은 다크서클이 좀 생겨 있고 봄 가을에 이렇게 이제 알러지 비염,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게 확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이나 아니면 알러지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우주도 알러지가 좀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이런 건 숨길 수가 없네요. 아니, 일부러 안 숨긴 건가? 아무튼 알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의사는 공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게 많아요. 환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적용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경험이 정말 많아지면은 공부를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의학은 항상 발달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끊을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의사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시청자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쭉 진행되는 동안 좀 느꼈던 게 의사들이 이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보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더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의학 드라마랑 다르게 의사들의 현실 생활을 좀 많이 녹여냈어요 드라마에. 그래서 이제 뭐 의대생들은 의대생들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있을 거고 전공의들은 쟤네도 나처럼 사는구나, 아 저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보고, 전공의를 다 끝나고서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난 저나 뭐 이제 다른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전공의 때 저랬었지, 학생 때 저랬었지 이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많이들 보더라고요. 제 의사 친구들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한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냥 재밌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